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전망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곳곳에서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경제를 잘 지켜왔던 미국의 이제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리막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양대 경제 국가인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최근 그 경제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몇 가지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월가에 있는 실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2020년이 되면 침체에 빠질 거다 하는 비율이 50%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응답자의 10%는 내년에 침체에 들어간다 이런 그 경고까지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는데 기관 투자자 아시죠? 예. 큰 돈을 움직이는 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3%가 12개월 안에 1년 안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 최강 경기 그 조사도 지난 1월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런 조짐이 좀 미국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미국 금융의 중심가잖아요. 월가의 네. 반응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뭐 찬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월가 은행들이 그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했는데 조금 그 담보 같은 게 좀 위험한 것들,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만큼 이자가 많으니까요. 네. 그것들을 조용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위험 자산에는 2순위 저당, 그러니까 1순위보다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특히 신용카드 여신, 이거 가계부채죠. 이것들을 조용히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좀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민들이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 기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은행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들이 그 위험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 계좌인데 이거를 폐쇄하는 그 비율이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는 그 서브 프라임 고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용 순위가 낮은 거죠. 예. 서브 프라임 하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그 세계 그 금융 위기를 만들었던 그 원인이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 네. 그 담보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꺼졌는데 벌써 서브프라임이 위험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뭐야 하고 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예,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좀 조짐을 엿볼 수가 있고 저희가 증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네. 좀 자신의 업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증시도 좀 추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네. 그 미국 증시가 물론 증시는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예로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까지 2거래일 동안 그 다우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S&P 지수하고 나스닥이 있는데 그것들도 1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가장 높았던 점에서 내려 빠졌습니다. 예. 이걸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래서 그 걱정들이 많은데 이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지 펀드를 하는 그 건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 얘기가 올해 그 S&P 지수가 이제 가장 그 기준 그 지수인데요. 올해 초의 수준보다 더 떨어질 거다. 아하. 이제 대비해라 이랬는데 그 그린스펀 전 연방 그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예. 증시가 물론 더 오를지 모르지만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 이제 네. 끝났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개 12월이 되면은 이제 이른바 산타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증시가 좀 이제 오르는 그런 것이 이제 관행적으로 되어 왔는데 올해는 그게 없을 거다. 그래서 CNBC는 1931년 그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나쁜 상황이 처음이라는 뭐 그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진짜 이 미국 증시 상황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나섰다면서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올해 마지막 그 금리 결정 회의가 끝나고 시장 관측은 지금 올해 네 번째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트럼프가 뭐 그동안에 연준에 대해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했죠. 네. 그저께 또 트윗을 했습니다. 표현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고 중국은 내리막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백악관 그 무역국장도 그 금리를 올리려고 자꾸 연준이 그러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지표에 근거하기보다는 백악관에서 독립하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출 때다. 선글라스를 끼고 깜깜한 방을 걸어갈 때는 천천히 가야 한다. 약간 일단 백악관은 좀 거들었습니다. 예. 일단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역시 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고 경제 지표 발표까지 정부에서 좀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홍콩 신문 보도인데 중국의 그 광둥성에서 나오는 그 광둥성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많이 통제돼 있으니까 이 지표가 그래도 이제 이 월가에서 볼 때는 그래도 믿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부터 갑자기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뒤늦게 물어보니까 예. 그쪽 그 광둥성 당국 해명이 중앙정부에서 집계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대해서 월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최근에 그 무역 마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영향이 있죠. 예. 그걸 중국 중앙정부가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국은 지금 그 GDP 물론 GDP만 가지고 경제를 파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6.5%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내리막길을 간다는 그런 그 트럼프 그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삐걱거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불만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굉장히 스트롱맨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강성 리더십에 좀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어쨌든 경제가 그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연설을 했는데 이 스트롱맨 시진핑의 리더십이 중국에서 비판받는다 이런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 리커창 총리 이 사람은 이제 서열 2위지만 시진핑이 워낙 강하니까 그 동안에 사실상 많이 밀렸습니다. 지난달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예. 대개는 그 시진핑 주석의 그 경제 노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관례인데 덩사오평 얘기만 했습니다. 네. 조금 좀 건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진핑의 경제 책사라고 류허 부총리가 이제 지금 미중 미역 협상도 이 사람이 실무 총괄을 하는데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외국 관료를 만났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냐면은 그 정치가 베이징에 손을 꽉 붙잡고 있다. 아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인민대학 그 유명한 경제학 교수도 그 정치 진흙탕 속에서 중국 경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도 그 개혁 개방 40주년 연설하면서 그 개혁 개방의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 약간의 그 고뇌를 좀 고충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또 그냥 넘어갈 절대로 수가 가만 안 없겠죠. 예. 중국 경제가 어렵다면 그건 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다고요. 폭스뉴스하고 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복관세 매긴 것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에 미국이 110억 달러를 벌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어려운 거다.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러면서 무역 협상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타결되면은 지금 증시가 나쁘다고 하는데 다시 회복될 거다. 두고 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월가에서는 그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경기 상황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